전주 여선생, 누명 쓰고 감옥 갔던 거 알지? 근데 그게 어쩌다 밝혀졌대? 시고르자 부종, 그 똥개 있었잖아. 그 동계가 증거를 목줄에. 걔가 사람을 살렸다고? 진짜야. 그날 밤 전주천 벤치 밑에서 시작됐대. 사는 게 사연이더라 믿기 어려운 이야기 하지만 실화보다 더 실감나는 그날의 기록. 지금 시작합니다. 전주교도소 병동의 창문으로 비치는 여명이 최지안의 창백한 얼굴을 비췄습니다. 3년 전 한 아이의 목숨을 앗아간 학교 급식 사건의 주범으로 낙인 찍혀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42살. 미술교사는 이제 그림자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선생님, 오늘은 약 드실 시간이에요.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지아는 반응 없이 천장만 바라보다 속삭이듯 중얼거렸죠. 그게 밤이 좀 보고 싶습니다. 간호사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매일 같은 말만 세 번째 해를 맞으며 지안의 눈빛은 점점 더 생명력을 잃어갔습니다. 한때는 전주에서 꿈의 교사로 불리던 여선생이 이제는 죄인으로 남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혹시 밤이가 저를 기억할까요? 지안의 목소리에는 눈물이 섞여 있었어요. 간호사는 애써 미소 지으며 약만 건넸습니다. 그럼요, 틀림없이 기억할 거예요. 그 순간 전주 시내의 한 아파트 창가에서는 서윤아가 불안에 떨며 전화기를 붙들고 있었어요. 여보, 큰일 났어. 밤이가 사라졌어요.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여기 있었는데. 유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수의사인 남편 김태연이 급히 신문을 내려놓았죠. 뭐라고? 밤이가 없어졌다고? 문은 어떻게 열고 나간 거야? 그게 정말 이상해요. 마치 누군가 열어준 것처럼 문이 살짝 열려 있더라고요. 어쩌면 유나는 말을 멈추고 달력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어제가 지안이 병동으로 옮겨진 날이었어. 태연은 아내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걔가 그걸 어떻게 알아? 설마. 정말로? 걔는 말을 못해도 사람보다 마음을 더 잘 읽는다잖아요. 지안이 늘 말했죠. 밤이는 내 분신이라고. 유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빨리 찾아야 해. 어디서부터 찾을까? 태연이 재킷을 집어들었어요. 유나는 번뜩이는 눈으로 말했습니다. 전주천, 지안이 밤이랑 매일 산책하던 은행나무 길, 거기부터 찾아봐요. 가을 아침 전주의 거리는 은행나무 낙엽이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유나와 태연은 차를 몰고 전주천으로 향했죠. 도로를 달리는 내내 유나는 창밖으로 필사적으로 검은 털뭉치를 찾고 있었습니다. 지안이 무죄라는 걸 우리만 알고 있어. 증거도 없고. 태연이 한숨을 내쉬었어요. 유나는 고개를 저었죠. 증거는 반드시 있을 거예요. 지안이 그런 짓을 할 리가 없잖아요. 그날 급식실에 들어간 건 지안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라고 지안이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죠. 차가 전주천에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은 급히 차에서 내려 지안이 좋아하던 은행나무 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어요. 그때 유나의 눈에 멀리 벤치 아래에서 움직이는 검은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저기, 유나가 소리쳤어요. 밤이니, 밤이. 유나가 다시 한번 외쳤어요. 벤치 아래에 검은 그림자가 움직이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반짝이는 두 눈이 유나와 태연을 향했죠. 시고르자 부종 밤이는 꼬리를 살짝 흔들었지만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유나가 한 발짝 다가서자 밤이는 낮은 소리로 으르렁거렸습니다. 이상하네.
날 알아보는 것 같은데 경계하고 있어. 유나가 속삭였어요. 태연은 천천히 무릎을 꿇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밤아, 우리야. 괜찮아. 그때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밤이가 계속해서 앞발로 자신의 목을 긁고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 불편한 듯 초조한 동작이었죠. 뭐지? 목에 뭔가 있나 봐. 태연이 진찰하는 눈빛으로 말했어요. 유나는 간식을 꺼내 땅에 놓았습니다. 밤이는 잠시 망설이다 조심스레 다가왔어요. 태연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밤이의 목줄을 살폈죠. 이게 뭐지? 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목줄 안쪽에 테이프로 무언가가 붙어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떼어내자 작은 SD 카드가 나타났습니다. 유나의 손이 떨렸어요. 이건 설마 차로 가자. 당장 확인해 봐야 해. 태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차 안에서 태연은 노트북을 켜고 SD 카드를 삽입했어요. 화면에 나타난 건 학교 미술실의 CCTV 영상이었습니다. 날짜는 정확히 3년 전 사건이 일어난 그날이었죠. 세상에. 유나의 입에서 탄식이 새어나왔어요. 영상 속에는 미술실 창고에서 급식 재료를 만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건 지안이 아니었어요. 교감이었죠. 이런 미친. 태연은 믿을 수 없다는 듯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교감이었어? 모든 걸 지안에게 뒤집어 씌운 거야? 유나는 눈물을 참으며 영상을 계속 살폈어요. SD 카드에는 또 다른 파일이 있었습니다. 지안이 체포되기 직전에 몰래 녹화한 영상이었죠. 화면 속 지안은 절박한 눈빛으로 카메라를 응시했어요. 누가 이걸 보게 될지 모르겠지만 나는 무죄예요. 교감 선생님이 모든 걸 조작했어. 내가 이걸 못 꺼내도 밤이라면 언젠간 찾을 거야. 밤아, 너를 믿어. 유나는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어요. 지안이 밤이한테 SD 카드를 맡긴 거였어. 그리고 밤이는 지안이 위험하다는 걸 느끼고 우리를 찾아온 거야. 태연은 시계를 보며 급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바로 검찰에 연락해야 해. 그리고 전주교도소 소장에게도. 유나는 휴대폰을 꺼내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어요. 여보세요? 전주교도소 최지안 수감자 관련해서 급한 증거가 있습니다. 통화 끝에 유나의 얼굴에 희망이 번졌습니다. 소장님이 마지막 소원 면회를 허락하셨어. 단 1시간만 주신대. 빨리 가자. 태연은 밤이를 품에 안고 차에 태웠어요. 너 정말 대단한 녀석이구나. 주인을 구하러 가자. 차는 급히 출발했고 유나는 검찰청 지인에게도 영상을 전송했습니다. 전주의 가을 하늘은 청명했지만 새 생명의 운명이 요동치고 있었어요. 제발 시간이 충분했으면. 유나가 기도하듯 중얼거렸습니다. 밤이는 뒷좌석에서 창밖을 응시하며 낮게 울었죠. 마치 모든 상황을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요. 전주교도소 앞에 차가 급정거했습니다. 유나와 태연은 밤이를 안고 면회 신청서를 작성하느라 펜을 쥔 손이 떨렸어요. 최지안 수감자 긴급 면회 신청입니다. 소장님께서 허락하셨어요. 유나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교도관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밤이를 바라봤어요. 동물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만. 그때 복도 끝에서 중년의 남성이 걸어왔습니다. 교도소 소장이었죠. 특별 허가를 내렸습니다. 빨리 진행하세요. 소장의 단호한 목소리에 교도관은 고개를 숙였어요. 면회실로 안내된 유나와 태연은 유리창 너머로 들어오는 지안을 기다렸습니다. 밤이는 마치 상황을 이해하는 듯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문이 열리고 창백한 얼굴의 지안이 교도관에게 부축을 받으며 들어왔습니다. 3년의 세월이 그녀의 얼굴에
깊은 주름을 새겨 놓았어요. 지아는 유리창 너머 밤이를 보는 순간 눈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밤아. 교도관이 소장의 특별 지시를 받고 면회실 문을 열자 밤이는 유나의 품에서 뛰쳐나와 지안에게 달려갔어요. 병든 몸으로도 지안은 무릎을 꿇고 밤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내 밤이 보고 싶었어? 지안의 눈물이 밤이의 검은 털 위로 떨어졌어요. 유나는 눈물을 훔치며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증거 다 찾았어. 이젠 끝났어. 정말 끝났어. 지아는 믿을 수 없다는 눈빛으로 영상 캡처 사진들을 보았어요. 교감이 미술실에서 무언가를 만지작거리는 장면, 그리고 CCTV를 조작하는 모습까지. 어떻게? 지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밤이가 했어. 내가 심어둔 SD 카드를 목줄에 숨겨가지고 있었어. 태연이 감격에 차서 말했죠. 그 순간 면회실 문이 열리고 검찰 관계자와 소장이 급히 들어왔어요. 최지안 씨, 긴급 재심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즉시 수감 해제 및 재심 개시 결정이 법무부에서 내려왔습니다. 검사가 공식적인 어조로 말했어요. 지아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3년의 어둠이 한순간에 거치는 듯했죠. 밤이는 지안의 무릎에 앉아 그녀의 얼굴을 하찼어요. 이게 꿈이 아니죠? 지안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소장이 한 발짝 다가와 담담하게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최 선생님. 사법 시스템이 당신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군요. 서류 작업은 빠르게 진행되었고 지아는 병동에서 나와 사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3년 만에 처음 입어보는 일상복은 낯설게 느껴졌어요. 교도소 정문을 나서는 순간 갑자기 쏟아지는 가을 햇살에 지아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밤이는 그녀의 다리 옆에서 꼬리를 흔들며 걸었어요. 아직 믿기지가 않아. 지안이 중얼거렸습니다. 유나가 지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이제 우리 집에서 지내자. 밤이와 함께. 태연이 차 문을 열며 미소 지었습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나는 법이지. 차는 전주의 가을 풍경 속으로 달려나갔어요. 지아는 창밖으로 펼쳐진 자유로운 세상을 바라보며 밤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내가 널 잊은 줄 알았니? 미안해, 밤아. 지안의 속삭임에 밤이는 그저 얼굴을 하차주었죠. 유나의 아파트에 도착하자 밤이가 가장 먼저 뛰어들어갔어요. 마치 지안을 안내하듯 현관에서 기다리며 꼬리를 흔들었죠. 여기가 내 집이었구나. 지안은 쓰린 미소를 지으며 밤이의 침대와 장난감들을 바라봤습니다. 유나는 부엌으로 달려가 따뜻한 차를 준비했어요. 처음엔 밤이가 너무 울어서 걱정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적응하더라고. 하지만 내 사진만 보면 항상 꼬리를 흔들었어. 지아는 소파에 앉아 밤이를 무릎에 안았습니다. 손길이 닿자 밤이는 눈을 지그시 감았어요. 3년의 이별이 단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순간이었죠. SD 카드. 어떻게 생각이 났어? 태연이 물었습니다. 지안의 눈빛이 어두워졌어요. 체포되기 직전 교감이 내 교실에 들어와 모든 증거를 없애는 걸 봤어. CCTV까지 조작하더라고. 그때 난 이미 감시당하고 있었고 마지막 수단으로 비상용 CCTV 영상을 SD 카드에 옮겼어. 그런데 어떻게 밤이한테 맡긴 거야? 유나가 놀란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지아는 밤이의 목줄을 쓰다듬었어요. 밤이는 특별해. 경찰이 오기 전 내가 지키기라고 명령하면 중요한 물건을 지키는 훈련을 했거든. SD 카드를 목줄 안에 숨기고 지키기라고 말했어.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너한테 가라고. 태연과 유나는 놀란 눈빛을 교환했어요. 밤이가 그토록 영리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왜 3년이나 기다린 거야? 왜 진작 오지 않았어? 태연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지안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밤이는 내 마지막 명령을 기다렸을 거야. 내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그제서야 임무 완수 신호로 받아들인 것 같아. 밤이는 마치 대화를 이해하는 듯 지안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세상 모든 지혜가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안은 오랜만에 평화로운 잠에서 깨어났어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너무 눈부셔 잠시 현실감을 잃었습니다. 그때 밤이가 침대 위로 뛰어올라 지안의 얼굴을 하찼어요. 좋은 아침, 밤아. 지안이 웃었습니다. 아침 식사 후 유나가 제안했어요. 오늘은 전주천변을 걸어볼까? 날씨도 좋은데. 지안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상 밖으로 나가는 것이 여전히 두려웠지만 밤이가 용기를 주었어요. 전주천변의 은행나무 길은 황금빛 낙엽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지안은 밤이와 함께 천천히 걸으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자유의 공기는 달콤했죠. 저기 누가 오는 것 같은데. 유나가 갑자기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멀리서 카메라를 든 남자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지역 신문 기자였습니다. 지안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최지안 선생님 맞으시죠? 석방 소식 들었습니다. 인터뷰 좀. 기자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지안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어요. 3년 동안 외부와 단절된 생활이 그녀의 몸에 깊이 배어 있었죠. 인터뷰는 사양하겠습니다. 유나가 단호하게 앞을 막아섰습니다. 하지만 기자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최 선생님, 교감 선생님이 체포되었다는 소식 들으셨나요? 지금 전주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지안의 눈이 커졌어요. 체포 되었다고요? 그때 밤이가 갑자기 으르렁거리며 기자 앞으로 나섰습니다. 평소와 달리 공격적인 자세로 기자를 향해 짖기 시작했죠. 이런 개가. 기자가 뒤로 물러섰어요. 태연이 밤이의 목줄을 잡았습니다. 밤이가 널 경계하네. 지안이 아직 준비가 안 되었으니 다음에 연락하는 게 어떨까요? 기자는 마지못해 명함을 내밀고 돌아갔어요. 지안은 떨리는 다리로 벤치에 앉았습니다. 괜찮아? 유나가 걱정스레 물었어요. 지안은 밤이를 품에 안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단지 모든 게 너무 빨리 진행되는 것 같아. 교감이 정말 체포된 거야? 태연은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검색했어요. 맞아. 어젯밤에 체포됐대. SD 카드 영상이 결정적 증거였고 검찰이 전격 수사에 들어갔다네. 밤이는 지안의 무릎에 앉아 그녀의 손을 하차주었어요. 마치 이제 괜찮아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밤이 널 보니 주인의 무고함을 증명하기 위해 특별 임무를 수행한 영웅 같구나. 태연이 미소 지으며 밤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지안은 밤이를 바라보며 눈물이 맺혔습니다. 밤이 없었다면 난 영원히 감옥에 갇혀 있었을 거야. 그날 저녁 유나의 집으로 돌아온 세 사람과 밤이는 TV 뉴스를 보며 충격에 빠졌어요. 교감은 증거인멸 혐의까지 더해져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지안의 무죄는 거의 확실시되었습니다. 전교생이 사망한 급식 사건은 교감 박모 씨가 학교 운영비를 횡령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지안은 그 소식을 들으며 몸을 떨었습니다. 그토록 오랜 시간 누명을 쓰고 고통받았는데 이제야 진실이 드러난 것이었죠. 지안아. 유나가 친구의 손을 잡았어요. 지안은 밤이를 품에 안고 속삭였습니다. 내가 포기하려고 했던 순간에도 넌 결코 포기하지 않았구나.
그날 밤 지아는 바미와 함께 유나의 게스트룸에서 잠들었어요. 바미는 지안의 가슴 위에 머리를 얹고 평화롭게 숨을 쉬었죠. 창문 너머로 보이는 별빛이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안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검찰청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최지안 선생님, 석 달 후 재심이 잡혔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예비 신문이 있으니 다음 주 월요일에 출석해 주시겠어요? 지아는 바미를 바라보며 용기를 냈어요. 네,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자 유나가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재심이 석 달 후래. 그 전에 예비 신문이 있대. 지안이 대답했어요. 유나는 밝게 웃었죠. 걱정 마. 이젠 진실이 우리 편이야. 검찰청 앞에 서자 지안의 다리가 떨렸어요. 지난번 이곳에 왔을 때는 수갑을 찬 채 들어갔던 기억이 선명했습니다. 바미는 특별 허가로 함께 들어갈 수 있었죠. 최 선생님, 이쪽으로 오세요. 젊은 여검사가 그들을 맞이했어요. 조사실은 냉랭했지만 여검사의 표정은 따뜻했습니다. 우선 이번 일로 겪으신 고통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국가가 무고한 시민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네요. 지아는 고개를 숙였어요. 바미가 그녀의 발치에 앉아 경계하는 눈빛으로 주변을 살폈죠. 이 아이가 유명한 밤이군요. 여검사가 미소 지으며 바미를 가리켰습니다. SD 카드를 지켜낸 영웅이라고 들었어요. 바미는 자신의 이름을 듣자 귀를 쫑긋 세웠어요. 지아는 바미의 머리를 쓰다듬었죠. 영상 증거는 완벽합니다. 여검사가 파일을 펼쳤어요. 교감 박진호는 이미 대부분의 혐의를 시인했어요. 학교 급식 예산 3억 원을 횡령하고 그 증거를 없애기 위해 그는 정말 끔찍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지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날 미술실에서 본 걸 말했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여검사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당시 증거가 너무 철저히 조작되었어요. 박진호는 CCTV 영상까지 조작했고 당신을 완벽한 희생양으로 만들었죠. 바미가 갑자기 일어나 지안의 무릎에 앞발을 올렸어요. 지안의 눈물을 핥는 모습이 애처로웠죠. 이 아이가 3년 동안 SD 카드를 지키다니. 여검사의 목소리에도 감동이 묻어났습니다. 바미는 단순한 개가 아니에요. 내 분신이죠. 지안이 바미를 품에 안았어요. 예비신문은 생각보다 빨리 끝났습니다. 지안과 바미가 검찰청을 나서자 갑자기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어요. 기자들이 모여 있었죠. 최 선생님, 3년 만의 자유 기분이 어떠십니까? 걔가 증거를 지켰다는 이야기가 사실입니까? 교감에게 하고 싶은 말은 있으신가요? 질문 세례에 지아는 얼어붙었어요. 그때 바미가 크게 짖으며 기자들 사이에 길을 열었습니다. 마치 경호원처럼 지안을 보호하는 모습이었죠. 지금은 인터뷰할 상황이 아닙니다. 태연이 단호하게 말하며 지안을 차로 안내했어요. 차 안에서 지안은 바미를 꼭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 바마. 내가 없었다면 난 영원히 그곳에서 나오지 못했을 거야. 유나는 운전석에서 미소 지었어요. 이제 어디로 갈까? 지안이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전주 한옥마을에 가고 싶어. 예전에 내가 아이들에게 그림 가르치던 곳. 태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생각이야. 차는 전주 한옥마을로 향했습니다. 가을의 정취가 깊어가는 거리를 지나는 동안 지아는 창밖을 묵묵히 바라봤어요. 3년 전과 달라진 풍경, 그러나 여전히 남아있는 것들. 한옥마을 입구에 도착하자 바미가 먼저 창밖을 보며 흥분된 듯 꼬리를 흔들었어요. 이곳은 지안이 주말마다 아이들에게 그림을 가르치던 작은 공방이 있던 곳이었죠.
아직 있을까? 지안이 중얼거렸습니다. 한옥마을 골목길을 따라 걸으며 지안은 가슴이 떨렸어요. 밤이는 마치 길을 기억하는 듯 앞장서서 그녀를 이끌었죠. 기와 지붕들이 늘어선 좁은 길을 밤이는 망설임 없이 걸어갔습니다. 여기야. 지안이 오래된 한옥 앞에 멈춰 섰어요. 꿈꾸는 붓질이라는 간판은 사라지고 임대문의 종이가 붙어 있었죠. 유나가 지안의 어깨를 감쌌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야. 지안은 유리창을 통해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3년 전 그대로의 모습이었어요. 먼지 쌓인 이젤들, 석고 모형들, 그리고 벽에 걸린 그림들 중 몇 개는 아직도 남아 있었죠. 들어가 볼까? 태연이 제안했습니다. 연락처로 전화를 걸자 놀랍게도 건물주가 바로 나타났어요. 노인은 지안을 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아이고, 최 선생님 아니십니까? 뉴스에서 봤어요. 억울하게 감옥에 가셨다가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죠. 지안은 고개를 숙였어요. 안녕하세요, 김어르신. 선생님 공방 아무도 안 들어오게 했어요. 나쁜 소문 다 거짓말인 줄 알았거든. 노인은 문을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밤이가 신이 난 듯 뛰어다녔어요. 구석구석 냄새를 맡으며 기억을 더듬는 듯 했죠. 지안은 천천히 공간을 둘러보았습니다. 내 그림들, 벽에 걸린 수채화들을 보며 지안이 속삭였어요. 풍경, 인물, 그리고 밤이의 초상화까지. 노인이 뒤에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돈 다 모아놨어요. 학생들이 계속 그림 사갔거든요. 선생님 무죄 믿고 있었던 아이들이 많았어요. 지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정말요? 노인은 서랍에서 통장을 꺼내 건넸습니다. 여기 다 있어요. 임대료도 석 달치는 미리 내놨어요. 선생님 돌아올 거라 믿었거든. 유나와 태연은 서로 놀란 눈빛을 교환했어요. 세상이 모두 등을 돌린 것은 아니었던 거죠. 지안은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밤이가 캔버스 뒤에서 무언가를 발견하고 짖기 시작했어요. 뭐지? 태연이 다가가 보았습니다. 캔버스 뒤에는 작은 편지 뭉치가 있었어요. 학생들이 지안에게 보낸 편지였죠. 선생님 믿어요. 돌아오세요. 그림 계속 가르쳐 주세요. 지안은 그 자리에 앉아 편지들을 하나하나 읽기 시작했어요. 밤이는 그녀 곁에 앉아 머리를 그녀의 무릎에 얹었죠. 이걸 봐. 다들 나를 기다리고 있었어. 지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유나는 먼지 쌓인 창문을 열었어요. 가을 햇살이 오랜만에 공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죠. 다시 시작하는 거야? 유나가 물었습니다. 지안은 공간을 둘러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다시 시작할 거야. 하지만 이번엔 조금 다르게. 그녀는 빈 캔버스를 집어들고 이젤에 올려놓았어요. 붓을 들어 천천히 선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밤이의 모습이었죠. 그러나 단순한 개의 모습이 아니라 영웅의 자세로 당당하게 서 있는 밤이었어요. 이건 뭐야? 태연이 그림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지아는 미소 지었어요. 밤이의 눈으로 본 세상이라는 전시회를 열 거야. 걔가 어떻게 인간의 삶을 구할 수 있는지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어. 석 달 후 전주지방법원 앞은 인파로 가득 찼어요. 지안의 재심 선고가 있는 날이었죠. 취재진들이 카메라를 들고 몰려들었고 시민들은 플래카드를 들고 지지를 보냈습니다. 무죄를 선고하라. 정의는 승리한다. 지안은 정장을 입고 법정으로 향했어요. 밤이는 특별 허가로 함께할 수 있었죠. 검은 리본을 단 목줄을 하고 당당히 걸어가는 밤이의 모습에 카메라 플래시가 연신 터졌습니다. 저 개가 증거를 찾아낸 영웅 개인가요?
한 기자가 외쳤어요. 지아는 대답 대신 밤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법정 안으로 들어서자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재판장이 입장하고 모두가 숨을 죽였죠. 피고인 최지안에 대한 재심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안은 떨리는 손으로 밤이의 목줄을 꼭 잡았어요. 밤이는 마치 상황을 이해하는 듯 조용히 앉아 재판장을 바라봤죠. 본 재판부는 모든 증거를 검토한 결과 재판장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피고인 최지안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 법정이 술렁였어요. 지안의 눈에서는 눈물이 쏟아졌고 유나와 태연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밤이는 꼬리를 흔들며 지안의 발치에서 뛰어올랐어요. 또한 본 재판부는 국가가 무고한 시민에게 가한 고통에 대해 사과의 뜻을 전하며 즉각적인 복직과 명예회복 조치를 권고합니다. 재판장의 마지막 말에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사람들은 기쁨의 환호를 질렀고 일부는 눈물을 훔쳤죠. 법정 밖으로 나오자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최 선생님,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지아는 잠시 망설이다 밤이에게 먼저 인사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 밤이 없었으면 저는 이미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 한마디가 모든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했어요. 걔가 구한 무고한 교사의 삶, 밤이와 여선생의 기적 같은 이야기. 한 달 뒤 전주 한옥마을의 작은 공방 앞에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밤이의 눈으로 본 세상 전시회 개막일이었죠. 공방 안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깨끗하게 정돈된 공간에 지안이 그린 그림들이 벽을 장식했습니다. 모두 밤이의 시점에서 바라본 세상이었죠. 감옥 면회실 목줄에 숨겨진 SD카드, 법정, 그리고 자유의 순간들까지. 지아는 공방 한가운데 서서 방문객들을 맞이했어요. 밤이는 그녀 곁에서 당당하게 앉아 있었죠. 이건 단순한 개와 주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안이 방문객들에게 말했어요. 진실이 어떻게 승리하는지, 사랑이 어떻게 기적을 만드는지에 관한 이야기죠. 공방 뒤편에는 작은 교실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꿈꾸는 붓질이라는 간판이 다시 걸렸고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밤이도 아이들 사이에서 놀며 때로는 모델이 되어 주었죠. 취재온 기자가 지안에게 물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지안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아이들에게 그림을 가르치고 밤이와 함께 평범한 일상을 살아갈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해요. 전시의 마지막 날, 지아는 가장 큰 그림 앞에 섰습니다. 전주천변에서 밤이와 함께 걷는 자신의 모습을 그린 그림이었죠. 그림 아래에는 짧은 글이 적혀 있었어요. 사람이 버린 사람을 개가 다시 살렸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기적이었지요. 유나가 곁에 다가와 지안의 손을 잡았어요. 진실은 결국 이기는 법이지. 지안은 고개를 끄덕이며 밤이를 바라봤습니다. 밤이는 그녀의 시선을 느끼고 고개를 들어 마주 보았어요. 그 눈빛 속에는 세상 모든 지혜와 사랑이 담겨 있었죠. 그래, 지안이 속삭였습니다. 진실은 아무리 늦어도 반드시 돌아오는 법이야. 한편의 이야기,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남을 여운. 사는 게 사연이더라. 다음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Hãy subscribe cho kênh Ghiền Mì Gõ để không bỏ lỡ